자, 이제 뭐냐면 아까까지는 뭘 구한 거냐면 일반항 AN으로 SN을 이제 구하는 상황이었죠. AN을 알고 있으면 AN으로 뭘 알 수 있다? SN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였으니까 가능 역도 성립하겠네요. SN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AN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구하자. 그럼 구하는 방법은 모든 수열이 다 마찬가지야. 모든 수열이 등차든 등비든 SN으로 AN 구하려면 뭐에서 뭘 빼야겠어? SN에서 SN-1을 빼야 AN만 띡 하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SN을 써보면 SN은 A1, A2 쭉 들어가서 여기가 A에 N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S의 N-1은 A1, A2 쭉 들어가서 여기가 A의 N-1로 들어갈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빼버렸다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가 날아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쭉 하고 날아가 버리겠다. 그러면 SN 빼기 SN-1이 몇이다? A의 N이다 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봐봐. 수열은 0번째 항은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N에 1을 집어넣으면 이게 0번째 항이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걸 써먹으려면 N이 몇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다?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쓰려면 N이 몇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만 쓰는 거야. 그럼 N이 1일 때는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N이 1이라는 건 A1을 구하는 건데 A1이나 S1이나 똑같다 했으니까 N이 1일 때는 그냥 S1이 A1일 겁니다 라고 나눠서 보시면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라서 봐봐. 이게 이걸로 해석이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 0이죠. 무조건 뭐라 그랬어?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그냥 첫 번째부터 일반항이다라고 써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봐봐.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 0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때 SN 빼기 SN-1로 구하면 실제로 여기에서 SN-1을 빼시면 돼요. 그럼 누구로 나올 거냐면 얘는 4N 그냥 계산했다 쳐요. SN 빼기 SN-1 4N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이다? 5다 라고 나오시면 되는데 SN 빼기 SN-1을 하면 이게 나올 거야. 추출해보면 N이 몇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는 이걸로 보시고 N이 1일 때는 뭘로 봐야 돼? 여기에 1 집어넣은 걸로 봐야 돼요. 몇 나와? 0 나오니? 0? 그럼 봐봐. 여기에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는 다르잖아. 첫 번째부터 얘라고 쓰면 안 되죠.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인 거냐면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0일 거고 두 번째부터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2 집어넣으신 건 몇이야? 8에서 5 빼니까 3 7 11 이렇게 쭉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얘를 보면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0이 아니니까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처럼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0이 되면 얘는 어차피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 최고차항이 2배 하면 공차 나온다 했잖아. 그럼 공차 D가 2인 거고요. 첫 번째 항은 S2라고 똑같을 거니까 3이다 라고 보시면 AN이 2N 플러스 1이다 라고 바로 써버리시면 되고 이때는 어차피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인가 하니까 이렇게 잡아버리시면 답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상수항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 달라.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첫 번째랑 두 번째 이상 따로 쓰셔야 되고 상수항이 0이면 그냥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겠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프린트를 가서 다시 봅시다. 거기 봐봐. 다음 장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다음 장 가서 확인해 보시면 얘 등차 수열로 등차 수열을 다시 만드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등차 수열은 같은 칸수만큼 가면 또 똑같이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봐도 되냐면 이런 느낌이죠. 봐봐.
등차 수열에 K라는 상수가 곱해졌고요. 등차 수열에 뭐 L이라는 상수가 곱해져서 두 개 수열을 더하고 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 등차 수열의 항이 D1이고 요 공차가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D1이고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D2다라고 딱 잡았을 때 D2가 됩니다라고 딱 잡았을 때 봐봐. 어차피 얘들아 얘는 n에 대한 1차식일 거 아니야. 거의 k가 곱해졌겠죠. n에 대한 1차식이고 l이 곱해졌겠지. 그럼 1차식끼리 더하고 빼봤죠. 뭐야? 1차식이죠. 1차식이 날아가지 않는 한. 그러면 얘를 더하고 빼더라도 또 등차 수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그럼 결국에 얘는 새로운 등차 수열이 만들어질 건데 이 새로운 등차 수열의 공차는 뭘로 만들어지겠다? K의 D1 뿔마 L의 D2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끼리 더하고 빼면 또 등차 수열이 나올 건데 그놈의 공차는 그냥 원래 공차랑 곱해진 상수를 보고 설정해 주셔도 되겠다라는 거네요.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수열의 일부분과 수열의 전체를 관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봐봐. 수열이 있어. 전체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그 일부분도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죠. 기억나니? 싹 다 등차 수열이었어. 그러면 짝수 번째만 본다 하더라도 얘는 어차피 등차 수열이겠지. 세 칸씩만 본다 하더라도 어차피 등차 수열이죠. 그러니까 전체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그 수열을 가지고 만든 일부분의 수열도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성립하진 않죠. 이 방향으로 가면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봐봐. 이런 느낌이야. 뭐 수열 AN이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봐. A의 EN이 등차일 때 A의 N도 등차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국에 얘가 더 범위가 크잖아. 얘는 1, 2, 3, 5, 6, 7, 8, 9, 10이 쭉 가는 애들고 얘는 2, 4, 6, 8, 10 이렇게 짝수항만 묻은 거니까 짝수항이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짝수 번째가 등차처럼 2, 4, 6, 8, 10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홀수 번째가 1, 1, 1, 1, 1 이렇게 되면 결국에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차 수열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전체를 가지고 일부분이 등차 수열이 되겠다. 요거는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라고요. 확인되셨나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여기부터 할게요. 여기를 가서 보시면 요것도 활용도가 있는데 살짝 어려울 수 있긴 한데 보세요. 과한 내용은 과한 내용인 거? 일단 볼게요. 항의 개수를 이제 구분을 해서 볼 건데 등차 수열이니까 쭉 들어가서 봐봐.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내가 이 상태에서 이 수열에 뭘 볼 거냐면 합의 비를 볼 거야. 합의 비. 첫 번째로 수열의 합의 비를 볼 건데 결론부터 써드리면 얘는 평균의 비랑 일치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해석해 드릴게요. 봐봐. 항이 있잖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있다 이 소리네. 여기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있을 때 홀수항의 합을 가서 볼까요? 홀수항의 합. 홀수항의 합은 A1, A3, A5 이렇게 들어갈 거고 짝수항의 합은 A2, A4, A6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봐봐. 내가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도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어서 얘 다 더하면 A3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다. 3개 있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싹 다 더하면 얘는 A3이 3개가 있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가서 보시면 A4가 3개가 있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짝수항의 합이랑 홀수항의 합의 비율을 보시면 결국에 A3 대 A4가 되겠네? 얘는 평균의 비랑 똑같죠. 그러니까 홀수항의 비, 짝수항의 합의 비를 보는 거야. 홀수항의 비가 3A3, 짝수항의 합의 값이 3의 A4지. 얘 대 얘를 하면 뭐 대 뭐가 나와? A3 대 A4가 나오죠. A3이랑 A4라는 건 결국에 평균들이네. 그래서 평균의 비로 나올 거다. 어떤 등차 수열을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를 기준으로 짝수 항의 합과 홀수 항의 합의 비율을 봤을 때는 평균의 비율로 나올 수밖에 없다. 얘 대 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차의 비를 보면 차의 비, 그러니까 홀수 항의 차, 짝수 항의 차는 얘는 결국에 공차랑 관련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짝수일 때보다 주인공은 지금 할 홀수일 때야. 얘가 훨씬 더 특징이 잘 드러나는 상황이라서 항의 개수가 홀수일 때를 또 가서 써보시면 이렇게 쭉 들어가가지고 홀수로 가서 봅시다. 7개 잡아볼까요? A1, A2, A3, A4, A5, A6, A7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었다 보시면 봐봐. 첫 번째가 A1이고요. 2, 3, 4. 그 다음에 A의 7이다라고 들어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봅시다. 합의 비. 합의 비를 가서 보시면 마찬가지 아까처럼 홀수항의 합이랑 짝수항의 합을 따로 쓸 거예요. 여기 가서 볼까? 홀수항. 홀수항의 합, 짝수항의 합을 볼 건데 홀수항의 합이라는 건 결국에 A2하고 A3, 그 다음 A5, A7이 더해지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봐봐. 가운데 있는 A4가 2배다. 가운데 있는 A4의 2배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 싹 다 더하면 A4의 4배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짝수항의 합은 A2랑 A4랑 A에 6이 더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얘 싹 다 더해버리면 몇이 나온다? 3배의 A4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얘 비율을 보시면 4대 3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항이 홀수개가 있으면 이 4대 3이라는 건 봐봐. 결국에 항의 개수의 비로 나올 수밖에 없다. 짝수 항의 합이랑 홀수 항의 합을 비율로 가서 보시면 결국에 항의 개수의 비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언제 써먹는지는 문제를 도입하면서 볼게요. 그 다음에 합의 차를 가서 보시면 합의 차는 결국에 이런 상황이잖아. 홀수항의 합이야. 그럼 얘는 A2, A4, A6이 들어간 상황. 홀수항의 합은 A1, A3, A5에 A7이 들어간 상황이라서 이거 두 개를 빼버리시면 위에 거에다 마이너스 붙일게요. 그럼 얘는 결국에 뭐만 남아? A1에다가 3D가 더해지는 상황이고 얘가 결국에 몇이다? A의 4가 된다. 결국에 평균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들아. 얘를 봤는데 짝수항의 합, 홀수항의 합인데 두 개의 차를 구했어요. 위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A1은 그대로 내려올 거고 얘 빼기 얘니까 D네. 얘 빼기 얘니까 D네요. 얘 빼기 얘니까 D네. 그럼 3D겠네. D가 3개니까 그럼 A 플러스 3D야. 네 번째 항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평균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짝수항의 합에서 홀수항의 합을 빼시면 뭘로 나온다? 가운데 있는 평균이 등장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아직 좀 아리송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얘 싹 다 더해봐. 몇 나와? 25 나오죠? 홀수의 합은 제곱이잖아.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홀수 5개 더하면 5의 제곱이죠. 그래서 25개가 나올 거야. 전체 항의 합은. 전체 항의 합이 25가 나올 거예요. 짝수 몇 개 있어 얘들아? 어이 2개 아닌가요? 어이 짝수 2개. 두 번째 네 번째
홀수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근데 뭐라 그랬어? 홀수의 항의 합과 짝수 항의 합은 뭐랑 똑같다? 항의 개수의 비랑 똑같다. 그러면 전체 25라 있잖아. 짝수 항의 합은 몇 분의 몇이겠어? 5분의 2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홀수 항의 합은 5분의 3이 나오겠다라고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도입시키면 되냐면 이런 문제에서 도입시키시면 돼요. 봐봐. 등차 수열에서 홀수 항의 합이 170이래. 근데 수열의 첫째 항부터 33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봐봐. 33개네요. 짝수 몇 개야? 16개인가요? 홀수 몇 개야? 17개네. 16개랑 17개네. 그럼 뭐라 그랬다고? 홀수 항의 합과 짝수 항의 합은 항의 개수의 비랑 어차피 똑같다. 그러면 전체 수열의 첫 번째부터 33번째까지 항을 S라고 잡으면 얘는 결국에 S 곱하기 몇 분의 몇 했을 때 33분의 17을 했을 때 홀수 항의 합인 170이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S는 330이다라고 바로 풀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으시면 써먹을 때가 있다. 요거 이용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실래요? 6번 똑같이 풀어내시면 됩니다. 어디요? 아 공차. 공차랑 관련 있을 거다. 네네. 목포 맛집을 막 올리고 계시네. 선생님들 다. 나 월요일에 목포 놀러 가. 선생님들이랑. 내일이요? 월요일날. 우리 같이 케이블카 탈 수도 있어. 너무 좋다. 또 뭐예요? 몰라? 할 게 있나? 남자 넷이서 케이블카를 타다가 뛰어내리고 싶겠다. 그거 동주쌤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밥 먹다가 이제 찍고 있는데 아무튼 밥 먹다가 이제 케이블카 얘기를 하셔서 웃었거든. 쌤이요? 내가 왜 웃냐는 듯이 말씀하시더라. 누가요? 동주쌤이. 그래서 내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웃음이 나올 거다라고 했더니 전혀 웃음이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 성우쌤은? 중립이세요? 그 싫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 케이블카? 그 다행히 되게 그런 거 아니야? 경치 보면서 막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좋다. 타봤어? 그죠. 타봤어? 그죠. 누구랑? 가족이랑. 알았어. 그러네. 가족이랑 타는 거네. 우리 가족 같은 사이니까 타도 되겠다.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여기 마찬가지네. 아까처럼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뭐냐면 15등분 했네. 그 몇 개씩 꽂힌다? 홀수가 몇 개야? 8개죠? 짝수 몇 개예요? 7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럼 몇 대 몇 나와야 돼? 8대 7 나오겠지. 홀수 항의 합과 짝수 항의 합의 비가 전체 넓이 몇이에요? 250이죠? 그죠? 미안해요. 152죠? 152죠? 근데 8대 7이야.
그러면은 두 개 뺐을 때 몇 차이 나야 돼? 10 차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그냥 답이 10이다 라고 풀어내시면 된다. 자, 7번 가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24고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21이래. 그러면 봐봐. 이 홀수 항과 짝수 항의 합의 비를 가서 보시면 몇 대 몇이야? 홀수 항의 합의 비와 짝수 항의 합의 비를 가서 봤더니 얘가 24대 21이 되는 거니까 약분 때리면 8대 7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인됐나요? 그러면 여기 1 차이 나게끔 약분을 했으면 얘가 나타내는 게 곧 항의 개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K가 바로 15개다 라고 나온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K는 15개로 나온다. 그 다음 얘들아 아까 뭐라 그랬지? 홀수 항의 합과 짝수 항의 합을 빼면 뭐 나온다고? 공차. 안돼. 평균이 나왔다. 홀수 항의 합과 짝수 항의 합을 빼시면 가운데 있는 평균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라서 얘 이용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홀수 항의 합에서 짝수 항의 합 빼면 몇이야? 3 나오죠. 그럼 평균 가운데 있는 항이 몇이었다? 3이었다라는 게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이 누구였다? 차가 누구였다? 3이었다. 그러면 평균인 8번째 항이 3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확인됐나요? 그럼 봐봐. A6이 0 이하래요. A6은 A8에서 ED만큼을 빼면 되는 건데 D에 3 집어넣으시면 A8에 3 집어넣으시면 3 마이너스 2D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결국에 2분의 3보다 D가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AK의 최소값이니까 D를 뭘로 가져가야 돼? 2분의 3으로 가져가야 AK의 최소값 나오겠죠? AK라는 건 아까 K가 15라고 구했으니까 우리는 A15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공차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잖아. 최소값 잡으려면 공차를 2분의 3으로 잡아야 최소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이미 뭐는 알아. 8번째 항은 알지 않나요? 15번째 항도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얘는 A8에다가 몇 D 더하면 돼? 7D를 더하면 되는 거고요. A8이 3이었으니까 7D면 2분의 21이 더해지시면 되는 거고 계산했을 때 2분의 27이 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AK의 최소값이고 얘가 결국에 A15의 최소값이다 라고 해석이 되니까 요거만 알고 계시면 형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 거다. 오케이? 자, 또 넘어갑시다. 등차 수열 이번에 합의 해석인데 얘가 2차 함수니까 2차 잠깐만 수투를 했나? 수가 뭐예요? 잊어버렸나? 아하 안 했어도 돼요. 자 봅시다. 등차 수열 합의 해석이네. 등 SN을 봤는데 뭐면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야. 상수항이 0이고 n에 대한 2차식이면 SN이 AN의 제곱 플러스 BN이다. 이런 형태로 나오면 등차 수열인데 봐봐. 상수항이 없다는 소리는 결국에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일 때는 첫 번째부터 등차일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누가 되냐면 대칭축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합의 최대가 나오기도 하고 합의 최소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대칭축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관찰할 거냐면 아까 방금 문제에서 나왔던 게 뭐야? AN이 뭐 처음으로 음수가 되고 AN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상황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AN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되는 요런 0이 되는 요런 상황은 뭘로 확인하자? 평균 변화율로 확인하자는 건데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 얘들아 요거야.
이렇게 있을 때 얘가 A1, B1이고요. 얘가 A2, B2일 때 기울기처럼 쓰시면 그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두 점 A, B의 평균 변화율은 A2 마이너스 A1분의 B2 마이너스 B1이면 얘가 평균 변화율이야. 기울기 보듯이 보면 돼요. 자, 봅시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X절편. 얘로 SN이 0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고, 아까 SN이 0이 되는 상황을 가지고 뭘 확인할 수 있다? SN이 0이야. 그럼 어떤 상황이야? 평균이 0이겠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평균이 0이 나오는 상황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네. 예를 들어서 공차가 양수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공차가 양수면 얘들아, 음수에서부터 점점점 올라가서 0을 거쳐서 양수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SN을 제가 이차 함수를 그려보시면 일단 원점 지났는데 원점에서는 정의가 되진 않죠. 0번장은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얘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처음에는 음수로 나오니까 점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양수가 나오는 순간 SN이 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으로 나오겠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나오면 얘가 지금 SN이잖아. 이 수열의 공차는 뭐가 나올 거다? 양수가 나올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봐봐, 일반항을 쏘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음수가 더해지니까 SN 항의 합이 음수로 나오다가 만약에 얘가 0을 거쳐서 양수가 더해지는 순간 이 SN이 점점점 올라가서 결국에 양수가 나오는 상황까지 나오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너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는지를 물어보겠죠. 일반 항이 몇 번째 항일 때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는지를 물어보겠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반 항식을 구해가지고 AN이 언제 양수가 되는지 부등식을 푸셔야 돼요. 근데 뭘 도입해서 그냥 확인할 수가 있냐면 평균 변화율을 도입해서 그냥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여기가 1,S1이라고 잡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2,S2고요. 여기가 3,S3이었다 생각해봐. 평균 변화율 얘가 기울기지. 이 기울기 음수지.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을 식으로 써보면 이런 상황이 나와요. 2-1분의 S2-S1이죠. 그러면 결국에 분모는 1이고 분자가 나타내는 게 뭐야? A2가 되겠네. 여기서부터 여기 평균 변화를 써보시면 얘는 뭐가 나오는 거야? A에 3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2분의 S3 빼기 S2가 되니까 얘가 나타내는 건 A의 3이야. 그럼 생각해봐. 평균 변화율을 봤는데 음수야. 이게 음수였대. 그럼 몇 번째 항이 음수야? 두 번째 항까지는 음수야. 언제 처음으로 양수 나와? 세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 나오니까 그냥 그래프 해석하시면 세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옵니다라고 바로 써버릴 수가 있는 상황으로 나오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항상 몇 칸 차이로 보셔야 돼? 한 칸 차이로 보셔야 분모가 1이 되니까 이런 상황인가? 이렇게 보자 이 소리야. 봐봐. 예를 들어 봐봐. 얘 그려봐 얘들아. 얘 그리면 0이고 9니까 얘가 여기에서 요렇게 들어가는 상황으로 나올 건데요. 확인됐나? 축이 몇이죠? 2분의 9죠. 4.5죠. n이 4.5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네 번째 항일 거고 여기가 다섯 번째 항일 거고요. 여기 뭐 세 번째, 여기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 있겠네. 첫 번째도 있겠죠. 여기가 여섯 번째 뭐 이렇게 들어가 있겠네. 그러면 이 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것을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 상태면 평균 변을 썼을 때 0인 것도 잡아낼 수가 있는 게 얘를 기준으로 4.5니까 0.5만큼 가면 4고요. 0.5만큼 가면 5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상대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평균 변을 쓰면 몇 나와? 0 나오죠. 그럼 A의 5가 0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아 A의 5가 0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고 이렇게 평균 변을 보시면 기울기 음수니까 A의 6이 음수가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네. 그러면 이 수열은 5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0이 나왔을 거고 6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왔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떨 때로 써먹으시면 되냐면 잠깐만 이거 문제 안 넣어놨는데 수열 뭐야 아니구나. 자 봅시다. 요런 문제일 때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봐봐. 여기 보시면 얘 일단 보는 거야. 근데 얘들 여기 상수항이 0이 아니지.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일반항으로 쓸 수가 없죠.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은 2 이상이고 첫 번째 항은 S1로 보는 거잖아. 근데 그냥 얘 없다 생각하고 일반항 잡고 첫 번째 따로 쓰시면 되겠지. 봐봐.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S2라고 똑같을 거니까 여기에 1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몇 나오죠? 19 나옵니까? 두 번째에서는 그냥 얘 없다 하시고 공차 몇이야?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n이고요. 5 없다 생각하시고 여기 1 집어넣으면 몇 나와야 돼? 14 나오죠. 그럼 여기에 1 집어넣었을 때 14 나오려면 뒤에 플러스 18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8이다라고 하시면 그냥 일반항을 다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여기 2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8 더하기 18이니까 10 나오고요. 10분의 마사 나오는 게 아니네요. 틀렸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봐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고 5번째 항이래. 그럼 얘 그려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얘 그려보시면 0일 때는 절편이 5니까 5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축이 몇이니 얘들아? n이 몇일 때가 축이야? 4일 때가 축이죠. 그럼 봐봐. 여기에 1, 2, 3 있을 거 여기 4야. 여기 5야. 확인됐나요? 그러면 A2 양수죠. 보이니 이거? 평균변 A2가 양수, A3도 양수, A4도 양수, A5가 처음으로 음수가 나왔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5번째 항이다라는 게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n이 4일 때 최대가 37을 갖는데요. 4일 때 최대 갖는 건 맞고요. 4 집어넣으면 37 나오니? 나오냐? 나오니? 나오니? 나오네. 나와? 나오네. 그러면 디귿이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굳이 식을 쓰지 않고도 그냥 이거 하나 그려가지고 관찰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라고요.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똑같아. 봐봐. 예쁘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6이 나오는 상황이야. 그러면 sn 플러스 1 빼기 sn과 an은 모두 등차 수열이다. 얘가 나타내는 게 뭡니까? an 플러스 1이지. 근데 얘는 아니잖아. 왜?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상수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등차 수열이 맞겠지. an 플러스 1은 sn 말고. 그러니까 이거 빼면 an 플러스 1이잖아. an 플러스 1은 어차피 두 번째 항부터 정의가 되니까 등차 수열이 맞아. 근데 an은 첫 번째부터 정의가 돼야 되는데 상수항이 0이 아니니까 얘는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 맞는데요.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 봐봐. 여기는
1 집어넣어봐. 몇이야? 4지. 그 다음 몇이야? 7이지. 그 다음 몇이야? 12지. 그 다음 몇이야? 13이네. 어차피 두 번째랑 그 다음부터 나오는 상황이니까 얘 그냥 등차 수열이 맞겠지. 그리고 AN의 공차가 D였어. 그럼 얘는 몇 칸 차이죠? 3칸 차이죠. 그럼 공차가 3D겠네요. 얘 공차 몇이야? 마이너스 2지. 3D면 마이너스 6이 공차가 맞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귿 가서 보시면 AN이 음수가 나오면서 SN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3개냐라고 물어봤네. 그러면 그냥 그리시면 된다고요. 요거 그려. SN 이렇게 잡고 어디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니? 여기가 6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함수일 건데 얘가 0이 나올 때 n 값이 절편일 거 아닙니까? 구해보시면 몇 나오죠? 마이너스 n제곱 마 4n 마 6은 0입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필요 없고 플러스 루트 근해공식 쓰는 거야? 몇이야? 10이니? 3점 얼마 얼마니까 5점 얼마 얼마네. 여기가 아이들아 5점 얼마야? 축을 가서 봐봐. 축 몇이야? 2죠. 그럼 보세요. AN이 음수가 되고 SN이 양수가 되는 거래. 그럼 어차피 여기 A2는 양수잖아. A3, A4, A5가 있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와? A3부터 음수죠. A4도 음수죠. A5도 음수죠. 그럼 3, 4, 5 3개가 되네. 3, 4, 5 3개는 일반항 음수인 거 맞고요. SN은 양수인 거 맞네요. 그래서 3개가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라서 평균 변화율로 해석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끝났다. 가자. 숙제는 몇 번이야? 25번까지야? 25번까지 하시면 됩니다.